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입니다. 요즘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네, 저희가 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룰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동의 불씨, 글로벌 시장을 흔들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다시 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금융시장까지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지도 하나가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의 충돌 분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붉은 점들이 실제 공격이 있었던 지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국경선을 따라 아주 촘촘하게 퍼져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으로 충돌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국지전이었는데 점점 공격의 밀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전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6월 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5일에는 레바논이 보복 공격을 했고요. 자, 6월 10일 이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긴장감이 고조됐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3일 미국이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보시는 건요. 저희가 WTI 유가 최근 가격 차트인데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에 이렇게 짧은 움직임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유가는 순식간에 68달러 선에서 76달러까지 급등했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8달러 넘게 올랐죠. 우리가 이걸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기보다 중동 지역 원유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바로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인지 이번에는 저희가 브렌트유 가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최근까지의 좀 더 긴 흐름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먼저 22년 코로나 직후 유가 공급망이 부족했던 시기에 8.8%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한 직후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7.9%나 급등했고요. 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률을 이번에 기록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장면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렌트유 가격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동의 전쟁 긴장감이 높아질 때 유가가 급등하죠.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란이 개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급 면에서 차질이 생기고요.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00년부터 22년까지 WTI 유가,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유가고요, 그리고 푸른색이 인플레이션 수치인데요.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 러우 전쟁 때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물가도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22년도에 러우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니까 CPI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죠. 두 지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는구나를 다시 확인하게 됐죠. 자, 그럼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물가가 따라 움직였고요. 그럴 때마다 연준은 훨씬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 역시 고개를 들고 있죠.
이건 우리가 시장의 공포 수준을 나타내는 빅스 지표죠. 올해 상반기 3월을 보시면요. 관세 전쟁에 대한 충격으로 점수가 2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최근 12일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공포지수가 다시 또 한 번 2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렇게 20을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전쟁이 단기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공포는 결국 주요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6월 12일 저녁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서 실제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한데 특히 S&P 500 지수 불과 몇 분 만에 6,020선에서 5,940선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죠. 이처럼 단기간에 수십 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회피에 얼마나 민감하게 보여주는지 보여주죠. 자, 이렇게 원유 수급 불안이 인플레이션을 재압박하고 또 금리 불확실성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트리거로 작용됐고요. 자, 여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죠. 이 금 가격이 온수당 3,40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요. 이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뚜렷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리스크 오프, 전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지금 투자 심리가 이렇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산 배분 전략까지 이렇게 강하게 흔들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 정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 중 하나겠죠. 하지만 전쟁이란 단어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장의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죠.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 저는 장하주였습니다.